동의보감에서 고구마는 감저라 불리며 비위를 보하고 기운을 돋우며 장을 윤택하게 하여 대변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약한 체질과 노인,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분류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과식하면 담과 습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구마 먹고 나면 유독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 한답시고 고구마만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심지어 혈당 관리한답시고 고구마를 선택했는데 왜 혈당이 오히려 더 오르는 건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고구마를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분명 건강식품 맞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구마를 잘못 먹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고구마의 진짜 효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단 1분만 투자하셔서 고구마의 비밀을 알아가시면 더 이상 속쓰림으로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방귀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로 진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고구마가 왜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고구마는 탄수화물이니까 혈당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고구마는 저에서 중간 정도의 GI 수치를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찐 고구마의 경우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펙틴, 셀룰로스 같은 식이섬유 성분들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구마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식품이죠. 백미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다릅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죠. 이게 바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고구마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장 건강과 변비 개선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레지스턴트 스타치, 즉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건데요. 이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저항성 전분이에요.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배변 빈도와 대변의 부피가 개선됩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고구마의 색깔에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염 작용과 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나고요. 주황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보호,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고구마는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상피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피부와 점막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상처 회복과 점막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겨울철에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피부 트러블 많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신 분들, 입술이 자주 트는 분들도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고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칼륨이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그 결과 혈압이 조절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들인데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고도 이런 효과를 전혀 못 느끼는 걸까요? 심지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방귀만 많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고구마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식사 대신 고구마만 먹으시는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고구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죠. 그래서 고구마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포만감도 금방 사라지고 근육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달 동안 점심마다 고구마만 먹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살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계속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피부도 거칠어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다이어트나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실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고구마 1개에 계란 2개만 같이 드셔도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지방이 있는 식품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 없이 베타카로틴만 섭취했을 때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무려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먹을 때 아보카도 몇 조각 올려서 드시거나 견과류 한 줌 같이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되죠. 특히 김치와 고구마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식이섬유는 그 미생물의 먹이인데 이 둘이 만나면 장 속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겁니다. 네 번째,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샐러드 같은 채소들이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탄수화물 중심 식단의 영양 편중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에 부족한 비타민C,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들을 채소가 채워주는 거죠. 자, 이제 조리 방법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굽는 건데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유지되고 혈당 반응도 완만해져요. 고온에서 빠르게 조리하면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려서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럼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고구마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보다는 찜기나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고구마를 조리한 후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더욱 증가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먹거나 상온에 식혀서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와 장 건강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거죠. 따뜻한 고구마보다 식은 고구마가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전분이 냉각되면서
다시 재결정화되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 함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미리 쪄놓고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조리법도 있습니다. 바로 튀김이에요. 고구마 튀김, 마탕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산화된 기름과 만나서 열량이 폭등합니다. 건강한 고구마가 고열량 정크푸드로 변하는 거죠. 설탕까지 범벅이 되면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를 드신다면 이런 조리법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그러니까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반 개에서 1개 정도의 단백질을 꼭 함께 드시고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째, 공복에 고구마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유질과 타닌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구마만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우유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분들은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고구마의 GI 수치는 낮지만 많이 먹으면 총 당부하량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고구마 2~3개씩 드시면 아무리 저지I 식품이라도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적정량만 드시고 단백질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칼륨이 축적될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방귀와 복부 팽만감이 걱정되시는 분들.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는 건데요. 이게 오히려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적응이 됩니다. 갑자기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장이 놀랄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반 개씩만 드시고 그 다음 주부터 1개씩 늘려가시면 방귀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고구마는 비위를 보하고 기운을 돋우며 장을 윤택하게 해서 대변을 통하게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과식하면 담과 습을 만든다고 경고했어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장 운동 촉진은 식이섬유 효과고 비위 보강은 에너지 공급이며 과식 시 더부룩한 건 발효성 탄수화물이 과다해서 그런 겁니다. 담과 습이라는 한의학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서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백 년 전 한의학 지혜가 현대 과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옛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고구마는 과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모두 인정받은 최고의 장 건강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식혀 먹는 방식이 최적이고요. 다이어트, 장 건강, 혈당 관리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고구마를 제대로 드셔보세요. 계란 프라이 하나 곁들이고 샐러드 한 접시 옆에 놓고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고구마를 조리한 후에는 조금 식혀서 드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장 건강, 혈당, 다이어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속쓰림, 방귀, 혈당 불안정으로 고구마를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고구마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구마의 종류별 차이도 알고 계시면 훨씬 똑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맛만 다른 게 아니라 영양 성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밤고구마는 수분이 적고 전분 함량이 높아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달지 않고 담백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 좋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혈당 상승도 비교적 완만한 편이라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호박고구마는 수분과 당도가 높아서 달콤하고 촉촉한 식감입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아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아요. 아이들이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당도가 높은 만큼 양 조절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보라색을 띱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특히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아요. 맛은 밤고구마와 비슷하게 담백한 편이고요. 건강 효과를 생각하면 자색고구마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고구마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에는 고구마 반 개에 계란 프라이 2개,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여서 드세요. 화요일 점심에는 고구마 1개를 식혀서 그릭요거트 한 통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깍둑썰기한 고구마를 올려서 드시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두부 한 모와 고구마 반 개, 김치를 곁들이면 한식 스타일의 건강 식사가 완성되고요. 금요일에는 고구마 1개와 아보카도 반 개, 견과류 한 줌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양하게 조합하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번 단백질이나 지방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고구마만 먹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고구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고구마를 드시면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운동 내내 힘이 지속돼요. 빠르게 소화되는 바나나나 에너지바보다 훨씬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운동 한두 시간 전에 고구마 1개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어떨까요?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적입니다. 고구마 1개와 단백질 쉐이크 또는 고구마와 닭가슴살 조합이 정말 완벽해요. 헬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고구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구마 껍질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껍질 바로 밑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껍질째 드실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흙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유기농 고구마라면 더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고요.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딱딱하면 벗겨서 드시는 게 소화에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사실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면 안 돼요. 저온에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맛이 이상해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실온에서 한 달 정도는 거뜬히 보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조리한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힌 고구마가 오히려 저항성 전분이 더 많아서 건강에 좋으니까요. 쪄놓은 고구마를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허준백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